자, 우리 수능 특강 지구과학 154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자, 1번 문제. ABC의 절대 등급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A는 흰색이다. 왜 흰색이야? 여기 뭐 A0라고 되어 있으니까 흰색이다. 맞는 말이고요. 반지 이름은 B가 C보다 크다. 맞아? 맞아. 왜 맞아? B를 보면 분명히 표면 온도는 얘가 높거든. 표면 온도가 훨씬 낮거든. 표면 온도가 낮다. 표면 온도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절대 등급이 똑같아. 광도는 쌤 L은 4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으로 하라 그랬어. 표면 온도는 분명히 B가 훨씬 낮은데, 그러니까 L은 R 제곱에 T 4제곱이잖아. 표면 온도는 훨씬 낮은데 광도가 똑같아. 그럼 반지름 엄청 크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맞는 말이고요.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은 람다 맥스는 T분의 1이라고 쌤이 얘기했었지? 표면 온도가 낮은 애가 제일 길 거야. 표면 온도 제일 낮은 애는 누구겠어? B겠죠? 정답은 그래서 몇 번? 기억니은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번을 가볼까요? 자, 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두 별. 자, 이거 나오면 우리 뭐 써놓고 해야 되냐? 람다 맥스는 T분의 1. 그지? 얘는 최대 에너지 파장이 여기고 얘는 최대 에너지 파장이 이거야. 따라서 A의 온도와 B의 온도 중에서 뭐가 훨씬 더 높다? A의 온도가 훨씬 높다.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이 되겠고요. 어이구. 잠시 펭수가 나와서지? 자, 이 문제인데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맞습니까? 네.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그지? 그 다음에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A는 B보다 최대 에너지 방출하는 파장이 짧다. 표면 온도가 높으니까. 맞는 말이고, 표면 온도는 그래서 A가 B보다 당연히 높다. 그치? 그럼 절대 등급은 어떻게 해야 돼? 절대 등급은 여기 크기가 같다고 써 있어. 크기가 같다. 문제에 뭐라고 써 있는 크기가 같다고 써 있고요. 자, 봐봐. 크기가 같다고 위에 써 있어. 크기가 같다. 그지? 크기가 같다고 되어 있으니까 반지름이 일정한 상태에서는 T가 높을수록 광도도 클 것이고, 광도가 크면 절대 등급은 어떻게 된다? 작다라고 해야겠지. 그래서 틀렸어. 정답은 기역과 니은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지? 자, 3번 가봅시다. 3번 문제. 두 별 가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의 상대적 세기. 그죠? 상대적인 세기와 그 다음에 UVV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을 나타낸 거다. 우리 여기서 색기수 얘기할 때 이거 생각하지 마.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 그랬지? 여기다 5, 4, 3, 2, 1, 0 이렇게 써놓고 보라 그랬습니다. 그치? 자, 그래 놓고 이제 표면 온도 얘기해버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듯이 최대 복사 에너지 파장 찍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도 돼. 파장 얘가 더 짧아. 그죠? 따라서 가의 표면 온도가 나보다 당연히 높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가는 B 필터보다 U 필터를 통과하는 파장 영역에 빛이 많다. 이건 왜 아니야? B 필터에서는 여기 정도인데 U 필터에서는 여기 정도니까 더 많겠지 뭐. 그지? 그 다음에 나는 B 등급이 V 등급보다 크다. 여기 봐. B 등급은 여기면 한 5등급 되겠네? 여기 쭉 따라가서, 그지? V 등급 몇이겠어요? 한 3.5 정도 되겠지? B 등급이 V 등급보다 크다. B 등급이 V 등급보다 크다는 얘기는 B-V 값이 플러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지금 나의 경우는 B 등급을 봤더니 한 4등급 나온다면 V 등급은 한 3.5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빼면 뭐야? 0보다 크지? 따라서 이것도 맞았다.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 답이 몇 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그지? 자, 4번 가보겠습니다. 별의 광도 계급을 H알도에다가 나타낸 거다. H알도에. 그럼 여기 나오는 거 1A, 1B. 얘네들은 뭐야라는 얘기를 했어? 1A, 1B라고 하면 이건 초신성이고요. 그지? 그 다음에 뭐 2, 3 정도가 초신성이 아니라 초거성. 초거성이고 이게 거성 정도 되고 중요한 거 뭐라 했지? 5가 이 MK 광도 계급이라고 부르는데 이 5등급은 주계열성이야. 자, 그럼 이걸 보고 얘기합시다. 분광형이 같을 때 분광형이 같다는 얘기는 같은 세로줄에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광도 계급이 3짜리인 별은 예를 들어 분광형을 G라고 해볼까? G. 여기라고 하면 5등급인 별보다 밝단 말이야. 왜 밝아? 반지름이 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L 이퀄 파이 R 제곱에 4 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 4제곱은 무조건 써놓고 풀어야 돼. 따라서 기억, 맞았고, 그 다음 니은. 분광형이 같을 때 별의 광도는 광도 계급이 1인 별이 3인 별보다 당연히 크지. 그지? 1인 별, 1A, 1B 여기가 이거란 말이야. 광도 계급. 그지? 그래 안 그래? 광도가 크죠? 그 다음에 3짜리는 여기잖아. 거의 딱 봐도 100배는 크겠네. 맞겠고. 주계열성 광도 계급이 5이다.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이게 지금 일종의 H알도인데, 그지? H알도에서 왼쪽이 오른쪽 아래를 지나가는 거는 무조건 주계열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5번. 별 가나다의 분광형과 광도 계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가, G2, 3. 얘 누구겠냐? 그래, 태양이야. 응? 그 다음에 M0에 1. 뭔지 모르지. 근데 얘는 초거성인 것 같아. 그죠? 안 밝은데, 빨간데 밝아. 이거는 빨간데, 어때? 주계열성이네. 이것도 주계열성이고, 그지? 자, 가는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맞습니까? 아, 미안. 내가 여기를 왜 태양이라고 그랬냐? 미안, 쏘리. 이건 초거성이고, 광도계급 3이면 대략 적색 거성 정도 됩니다. 그죠? 얘가 주계열성이 되겠고, 하나하나씩 넣어놨구나. 가는 주계열성에 해당한다. 틀렸고, 그 다음에 표면온도 누가 제일 높아요? O, B, A, F, G. 여기 나왔네. 가가 제일 높습니다. 이 중에서는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크다. 나하고 다하고 둘 다 분광형이 같은데 얘는 왜 초거성이야? 이렇게 밝아. 이유는 반지름이 크니까. 정답 몇 번? 니은 디귿 4번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몇 번이냐? 6번이지. 6번 갑니다. 별 A와 B의 진화 경로를 H알도에 나타낸 거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같은 경우는 A 같은 경우는 뭐 한 만년 10의 4제곱년 정도 지났을 때 원시별이 이거 지금 둘 다 원시별이 뭐가 되는 과정이야?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죠? 얘는 얼마나 걸려? 최소 100만 년 이상 10의 6제곱년 이상 걸리고 있는 것 같네요. 그죠? B는 자, 그러면 A는 고온의 별이고 B는 나름 저온의 별이라고 보면 돼. 이 둘 중에서는. 그럼 A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지금 여기서는 원시별이 탄생 후 10의 4제곱년이니까 얘는 주계열성에 도달했어. 고온의 주계열성에 도달을 했는데 얘는 10의 5제곱년일 때도 여전히 주계열성이 안 돼. 이만큼 지나야지만 주계열성에 들어가게 된다고. 그러니까 10의 4제곱년이면 A는 주계열성인데 B는 여전히 원시별이 되겠네. 그럼 A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날 거고요. A는 B보다 중심부의 온도가 훨씬 높겠죠. 그 다음에 B의 내부에서는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중력보다 크다. 아니지. 중력이 더 커서 이거는 아직 원시별이니까 중력 수축을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중력이 더 클 거야고. 따라서 정답은 1번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가겠습니다. 그림 가는 A와 B가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좀 전에 가는 거, 좀 전에 갔던 거 이건 원시별이 주계열성이 되는 과정인 거고 얘는 주계열성이 거성으로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자, A가 B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거. 질량? 일단 뭐 질량 당연히 크잖아. 주계열성이 될 때도 고온의 주계열성 될 때도 더 큰 거. 그지? 초고속 될 때도 마찬가지야. 주계열성일 때 중심부의 온도 당연히 높아. 얘는 표면 온도가 이 정도. 얘는 표면 온도 이 정도긴 하지만 표면 온도 높지만 얘는 중심부에서 아마 CNO 반응이 일어나는 1800만 켈빈 이상 되는 녀석일 거고 이거는 한 1500만 태양 정도라고 보면 한 1500만 따라서 중심부의 온도도 높아요. 뭐 표면에 비해서 많이 높진 않지만 자,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짧다. 다 센데 수명은 짧다 그랬어. 왜? 단위 시간당 에너지 소비량이 크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도록 합시다. HR도에다가 별 ABC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 HR도 맞죠? 표면 온도에 대한 얘기. 뭐 분광형 아니라도 돼. 절대 등급 위로 갈수록 숫자가 작다는 거. 자, ABC의 분광형은 표면 온도가 같으니까 같겠지. 그지? 그 다음에 반지름은 여기 이제 보는 거야. A는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10등급이고 그 다음에 B는 절대 등급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5등급이에요. A가 5등급이 작다는 얘기는 몇 배 밝다? 100배 밝다. 100배 밝다는 거 알겠냐? 모르겠냐? 그치? 100배 밝다. 그럼 100배 밝다는 얘기는 반지름 봐. 표면도 다 똑같은데 L은 R제곱에 T 4제곱. 표면도 똑같은데 L이 100배란 얘기는 R제곱이 100. 따라서 R은 몇이야? 10. 10배가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C의 광도계급은 C는 주계열성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5. 주계열성의 광도계급은 5야 무조건. 정답은 5번. 자, 9번 갑니다. H활도에서 별 A에서 D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 주계열이라고 돼 있어. 응? 얘만 B하고 C만 주계열성이야. A는 아마도 거성이겠지. 얘는 백색 외성으로 보입니다. 표면 온도는 A가 B보다 높다. B의 표면 온도는 요 정도라면 A는 표면 온도는 요 정도야. A가 B보다 높다? 틀렸지. 질량은 B가 C보다 크다. 주계열성 A라는 전제가 깔리면 주계열에서는 고온의 별이 저온의 별보다 표면온도 높고 중심온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질량도 크고 다 뭐 색지수랑 오로지 색지수와 색지수와 수명만 짧습니다.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 밀도는 D가 백색에서는 제일 크다 그랬어.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뭐 B는 내비두고 A하고 C하고 D하고 질량이 많이 차이 안 나. C의 질량이 한 100 정도 된다면 A의 질량은 한 98 정도 되고 D의 질량은 뭐 한 95 정도 되려나? 근데 얘에 비해서 얘가 엄청나게 작단 말이야. 응? 따라서 밀도는 가장 큽니다. 얼마나다고? 태양 정도인 애가 백색 외성으로 바뀌면 뭐 한 남해항주시 넓이? 지름 한 50km? 그 정도? 서울시 넓이보다 좀 더 큰 그 정도일 거야. 따라서 그 정도인데 질량은 태양의 95%라고 생각해봐. 밀도 엄청나게 크겠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무슨 색깔로 갈까 이번에는? 초록색?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태양 정도의 질량 이런 거 꼭 놓치면 안 됩니다.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그러면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인데 중심은 수축하고 이 어떻게 돼서 C 헬륨 핵은 수축 할 것이고 B는 뭐야? 수소, 연소, 껍질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지? 여기에서 뭐가 일어난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 또 일어난다고. 그치? 수소, 연소, 각 기억나나? 그 다음에 뭐 A는 또 수소 덩어리겠지 뭐. 일단
주계열성에서 거성으로 가면 노란색이었던 게 붉은색으로 바뀐단 말이야. 표면 온도 상승한다? 틀렸고요. B 영역에서는 헬륨 핵 융합 반응이라 한다? 아니라고. 수소 핵 융합 반응이라고. 헬륨이 있는 곳은 얘밖에 없어. C밖에. 그치? 그럼 수소의 질량비는 C 영역에서 가장 작겠지. 거의 없으니까. 그죠? 근데 뭐 제로는 아닐 테니까 작다고 써 있는 거예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11번으로 갑시다. 11번. 또 역시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이라고 돼 있어.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의 진화 경로를 이라고 해놨고 H할 때 나타낸 거다. 응? A부터 쓰면은 원시별, 그지? A가 원시별, B가 주계열성, C가 적색 거성, 그지? 그 다음에 D는 백색 외성. 뭐 좀 더 집어넣으면 요 사이에 뭐 들어갈 수 있나? 요 사이에 행성상 성운이라는 녀석 들어갈 수 있겠지. 행성상 성운이라는 놈. 자, 그러면 A에서 B 과정에서 별의 반지름은 A에서 B로 갈 때도 중력 수축이니까 반지름 작아지는 거 맞습니다. A에서 B로 가는 과정 뭐라고? 중력 수축. 그 다음 B와 C 과정에서 표면 온도 높아진다. B에서는 C로 간다. 표면 온도 여기라면 C는 여기란 말이야. 당연히 낮아진다가 돼야겠고. 그 다음에 CD 과정에서 초신성. 태양 정도라는 말에서 끝났어. 초자 들어가는 거 안 나와. 정답은 몇 번이 되겠죠?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넘어가겠습니다. ABC의 반지름과 분광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런 거 많이 봤지 이제 우리, 그지?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왜? 계산해야지 광도. L은 뭐라고? L은 R제곱에 T 4제곱이라고. 그지? 여기 T 나왔고 T. 분광형이 T랑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치? 자, 반지름 나왔단 말이야. 반지름. 1. 태양이 1일 때. 얘도 1. 얘는 10. 얘는 100. 자, 볼게요. 절대 등급은 A가 B보다 작다. 볼까요? 반지름 크지? B가 반지름이 커. 표면 온도도 얘가 높아. 표면 온도도 높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얘가 더 밝다겠지. A보다 B가 훨씬 밝아요. 스몰 a보다 스몰 b가 훨씬 밝다. 중요한 밝단 얘기는 등급은 어떻다? 크단 얘기야. A가 B보다 밝단 얘기는 등급은 작단 얘기야. 그지? A보다 B가 밝다고. B가 절대 등급이 작다가 돼야 된다고. 그죠? 말장난 조심해야 돼. 표면 온도는 B가 가장 높다. O, B 없지? A 있잖아. 그럼 얘가 가장 높은 거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백색 외성이다. 반지름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백색 외성이냐 이게. 그지? 자, M2 표면 온도는 낮아. 근데 반지름은 굉장히 커. 누구겠어? C는 적색 거성일 가능성이 훨씬 크지. 정답은 니은 2번이 답이 되겠군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과 별 A, B, C의 분광형과 절대 등급을 나타낸 거다. 분광형과 절대 등급. 또 뭐 써야 될까? 람다 맥스는 T분의 1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지? 되게 나왔네. 최대 에너지를 방출하는 빛의 파장은 C가 가장 짧다. 표면온도 C가 가장 높냐? 아니지. 표면온도는 얘가 제일 높지. 그죠? 따라서 파장은 A가 제일 짧다라고 해야 됩니다. A는 B보다 반지름이 A는 봐봐. 표면 온도가 무지하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중에 제일 높은데 A, B, C 셋 중에 제일 높은데 뭐라고 돼 있냐? 얘가 절대 등급이 5등급이라고 돼 있어. 플러스 5등급. 얘들은 밝아. 따라서 태양 어디 갔어? A는 B보다 반지름이 훨씬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위기상 백색 외성까지는 아니지만 반지름이 작아서 어둡구나. 또 나오지? 광도 R은 R제곱에 T 4제곱. 표면 온도만 치면은 얘가 가장 큰 값일 텐데 이게 지금 이 중에 제일 어두워. 왜?
반지름이 엄청 작아서 그렇다는 얘기야. 기억 맞는 말이고요. 태양과 C는 광도계급이 같겠냐? 광도계급은 주로 수평에 가깝게 나타난다고. 그지? 뭐 예를 들어서 B하고 C가 광도계급이 같다면 모를까? 얘네 둘은 아니지. 따라서 정답은 기억.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에요.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진화하는 경로를 HR도에다 나타낸 거다. 응? HR도 여기 떡하니 나와 있잖아. HR도가. 응? HR도에다가 나타낸 거다. 쭉 나타냈는데 응? 여기 보아하니 질량이 작은 애에서부터 질량이 큰 애들까지 쭉 나왔단 말이야. 이 원시별이 진화해서 영년주계열, 예를 들면 얘가 쭉 진화해서 영년주계열, 빵사리를 했지? 얘가 쭉 진화해서 영년주계열, 얘가 쭉 진화해서 영년주계열에 도달할 때까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 보랍니다. 질량이 큰 별일수록 광도 변화가 질량이 큰, 질량이 작은. 질량이 큰 애들은 광도 변화가 거의 없지. 수평으로 쭉 가잖아. 왼쪽으로 쭉. 근데 여기 봐봐.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는 요 10의 5제곱 나온 거. 출발할 때는 10의 제곱인데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돼? 여기밖에 안 돼요. 광도 변화가 큰 거는 질량이 작은 별에 해당될 거라고. 질량이 큰 별일수록 시간 짧습니다. 10의 4제곱. 근데 여기 10의 8제곱 이상이잖아. 맞는 말이고 주계열에 도달하기 전까지 별의 에너지원은 당연히 중력 수축 에너지. 원시별이 주계열성으로 되는 과정에서는 중력 수축 에너지가 그 근원이 됩니다. 정답은 그럼 뭐가 될까요? 니은 디귿 4번이 답이 되겠죠. 자, 문제 15번입니다. 15번 그림은 어느 성운과 그 중심부에 들어있는 별 S의 위치를 나타낸 거다. 이 사진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 행성상 성운이란 녀석이야. 행성상 성운. 행성상 성운 속에 박혀있는 별 S는 뭘까 이거? 백색 외성이라는 거지. 그치?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거니까 초자라는 말 등장하면 안 됩니다. 밀도는 별 S가 태양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도 훨씬 왜 이러냐? S의 내부에서는 탄소 핵융합 자체가 끝났어. 정답은 몇 번?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냥 넘길 거 그랬나? 자, 16번 가겠습니다. 주계열성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 그냥 이게 지금 태양 정도에 해당하는 녀석의 중심부가 됩니다. PP 반응이 우세할 거고. 이건 대류핵에서 끝났어. 태양보다 훨씬 크고 고온의 주계열성, 고온의 주계열성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표면은 가가 나보다 당연히 높죠. 그죠? 그 다음에 반지름은 가가 나보다 훨씬 크고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얘가 훨씬 길다는 거. 이거 금방 죽는다 그랬지? 정답은 기억 니은.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별의 분광형에 따른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분광형. 우리 그래프로 막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있고 막 이렇게 이런 그래프 있었지? 그거를 지금 여기 그냥 이렇게 흡수선 스펙트럼의 정식 모양대로 그려놓은 거일 뿐이란 말이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런 애들은 어떻다? 여기 수소, 그 다음에 헬륨선이 수소 이렇게 나오는구나. M형인 애들은 어떻다? 여기 M형. 그리고 G형의 거야, G형. G형은 칼슘 이온이 좀 세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 구분하면 됩니다. 자, H1 흡수선은 분광형이 오포인 별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납니까? H1 어디 갔어? H1. 제일 강한 건 여기네, 여기.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태양의 스펙트럼에서는 태양이면 G야. H1 흡수선보다 H1 흡수선은 여기쯤이고 칼슘2의 흡수선은 여기란 말이야. 니은 맞는 말이네. 붉은색 별은 파란색 별보다 흡수선 개수가 많아요? 뭐 그런 편이죠. 여기
그렇게 하나, 둘,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라고 치면 여기는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나오는 것 같아. 그지? 정답은 니은디귿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자, 18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여러 별들의 분광형과 광도를 HR도에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음영은 여기 봐. 레굴루스는 주계열성이고, 그다음 바너드 별도 주계열성이고,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이겠지? 얘들은 아마 거성인 것 같고요. 그림에서 이런 음영은 각각 같은 진화 단계에 있는 별의 영역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그래 버리면 알데바란은 광도 1계급에 해당한다. 1이면 그나마 광도에서 제일 위에 있어야 돼. 제일 위에. 1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주계열 단계일 때 별의 질량은 안타레스가 알데바란보다 컸겠지. 아마 이게 초거성이라고 치면 초거성, 이거는 적색 거성이라고 치고, 이거는 아까 선생님 백색 외성이라고 쳤지? 그러면 초거성 되는 애는 아마 이렇게 갈 거고 알데바란 이렇게 갈 거니까 안타레스가 알데바란보다 질량 분명히 컸을 거로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안타레스는 시리우스 B와 비슷한 경로로 진화할까요? 시리우스 B는 백색 외성이야. 얘는 초거성이거든. 초거성이 어디 백색 외성이 되겠어? 초거성은 우리 뭐라 그랬지? 중성자별 또는 크기가 더 크면 블랙홀까지 진화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이건 틀렸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시간은 레굴루스가 바너드 별보다 훨씬 짧죠. 수명이 짧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그림은 분광형과 광도를 기준으로 19번 분광형과 광도를 기준으로 별을 가나다라. 좀 전에 문제랑 비슷한 문제지. 이거는 분위기상 뭐겠어? 이건 분위기상 얘는 초거성일 거고 얘는 적색 거성일 거고 얘는 아마 주계열, 그지? 얘는 백색 외성으로 보인단 말이야. 끝났어. 가에 속한 별의 중심 핵에서는 수소핵 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주계열성이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 나는 다보다 반지름이 큰 별로 구성되어 있다. 맞는 말이 되겠고, 진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거 뭐야? 얘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가장 많이 진행된 거는 라가 되겠지. 정답은 5번 가장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20번 문제로 가봅시다. 또표는 주계열성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것이다. 보면 가는 분광형 이 중에서 O, B, A, O니까 제일 크고 표면도 제일 높고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아마 얘보다 훨씬 적겠지. 내볼까? 뭐 내 맘대로 한 20억이라고 놔볼게. 20억. 일단 다 주계열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얘가 수명이 제일 길겠지. 뭐 한 150억 년은 된다고 쳐보자고.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 질량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얘가 제일 작지. 가가 주계열에 머무르는 기간은 90억 년보다 훨씬 짧고요. 가는 나보다 CNO 순환 반응이 훨씬 우세하게 일어나겠고, 그럼 질량은 가가 제일 크겠지. 가가. 정답은 몇 번? 2번. 자, 21번 문제 봅시다. 주계열성의 질량과 광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21번이고요. 주계열성. 여기 주계열성이라고 써있는 거 꼭 줄거놓고 문제를 풀자고. 얘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주계열성. 이건 태양 정도라고 돼 있어. 자, 별 A가 태양보다 큰 값을 갖는 거. 중심부의 온도 높겠지. 일반적으로 태양이 1500만 켈빈 정도 된다면, 만이야, 1500만 켈빈. 얘는 1800만 켈빈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따로 중심부의 온도 높고요. 그래서 CNO가 우세하다 그랬어. 주계열에 머무른 시간은 짧지. 그지? 최대 에너지 파장 람다 맥스는 몇 분의 몇? T분의 1. 표면 온도도 얘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크기 때문에 파장은 짧겠지. 그지? 그러면 얘가 물리량 태양보다 큰 거는 1번밖에 없겠네. 그지? 정답은 1번. 자, 22번 문제 갑니다. 22번입니다. 옆이 159페이지 22번 문제예요. 그림은 백색 외성의 질량과 반지름 관계를 나타낸 거다.
백색 외성, 질량과 반지름의 관계. 응? 자, 나와 있는데 질량이 큰 백색 외성일수록 반지름이 작다. 맞아요? 여기 봐봐. 질량이 큰 태양을 일어나서 질량이 큰 얘는 질량이 태양에 비하면 한 반토막. 그지? 태양 1이니까 얘는 한 태양하고 비슷한 질량이 큰 백색 외성이 어때? 오호. 반지름이 작네. 얘는 반지름이 한 10이면 반지름이 한 10 정도 된다고 치면 B는 반지름이 한 6밖에 안 되잖아. 그지? 자료 보고 하는 거야. 기억 맞았고 평균 밀도는 A가 B보다 크다. 질량이 큰데 반지름이 작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야. 부피는 9라고 치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즉 반지름이 큰 게 부피가 크단 말이지. 반지름이 큰 게 부피는 큰데 질량은 또 작아요. 따라서 밀도는 누가 더 커? B가 훨씬 크지. A가 크다? 틀렸어. 그 다음에 A와 B는 초신성 폭발 후에 생겼나요? 백색 외성이라는 말에서 끝났어요. 초신성 단계로 가면 백색 외성이 아니라 블랙홀이나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될 거라는 거. 정답은 몇 번? 1번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23번 문제가 됐네요. 23번이고요. 그림은 핵융합 반응을 간략하게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 어느 핵융합 반응인지 뻔히 보이지? 눈 씻고 찾아도 이 속에는 탄소나 질소나 산소가 없어. 따라서 이건 뭐야? 얘 이름이 양성자거든. 양성자. 양성자와 양성자가 반응해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단 말이지. 따라서 PP 반응이다. 맞았고요. 그 다음에 거성의 중심 핵에서가 아니라 주계열성의 중심 핵에서라고 해야 돼. 그치? 반응물과 최종 생성물의 질량이 같으면 질량결손, 우리 E는 델타 M C 제곱 이거에 의해서 에너지가 바뀌는데 델타 M이 생겨야 된단 말이야. 질량 변화가 생겨야 된단 말이야. 이게 에너지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말 쓰는 거 들어봤지? 그래서 디귿은 틀렸으니까 정답은 맞는 건 기억 하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자, 2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림은 별의 내부에서 작용하는 힘 가와 나의 방향을. 지금 나가 안쪽으로 작용하고 있지? 나가 중력일 거야, 중력. 그 가는 기체 압력 또는 뭐 내부 압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체 압력 차에 의한 힘은 가이다. 맞는 말이지. 기체 압력. 원시별은 가의 크기가 나보다 크다. 원시별은 중력 수축을 하잖아. 중력 수축을 하니까 무조건 중력이 더 커야 돼. 가의 크기가 크다가 아니라 나가 더 커야 된단 말이야. 나가. 그럼 니은 틀렸어요. 그죠? 중력이 기체 압력보다 커야 된다고. 중력 수축을 하려면. 그치? 정력학 평형 상태일 땐 이 두 개가 크기 같다. 맞지? 그게 뭐라고? 주계열성일 때라고. 주계열성일 때. 같다. 정답은 몇 번? 이거 아니다. 기억 디귿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9강 178페이지 빨리 178페이지 넘기시고요. 9강에 있는 2점 수능 테스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밖에 없으니까 요거까지 하고 첫 번째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0강에 대한 내용이 나가게 될 겁니다. 자, 9강 178페이지 1번 그림은 미세 중력 렌즈 현상을 이용한 거라고 되어 있어. 미세 중력 렌즈. 뭔지 알지? 응? 지구에서 이 별 A가 행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얘의 밝기 변화를 따져보는 거란 말이야. 이건 이제 뒤쪽 별 또는 배경별이라고 얘기를 하지. A의 일시적인 밝기 변화를 관측하는 건 우리 식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식현상. 그지? 식현상이니까 이건 틀린 말이 되겠고요. 그지? 그 다음에 니은.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가볼까요? 니은으로 별 B의 별빛의 파장 변화가 아니라 별 B의 밝기 변화라니까. 파장 변화가 아니야. 그 목에서 지구와 같이 크기가 작은 행성을 찾는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량이 아무리 작아도 별 A 혼자 이 주변의 공간을 왜곡시킬 때보다는
의한 추가적인 공간 왜곡이 조금이라도 생겨서 별 B의 밝기 변화가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규칙성에서 불규칙성이 발생한다는 얘기지. 정답은 디귿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78페이지 9강의 2번 문제 갑니다. 2번 문제. 그림은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의 무슨 별의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관측하여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이다. 지금 여기 중심별이 이렇게 반시계, 행성도 반시계. 그럼 중심별 지금 이 자리는 지구로 다가오는 중이란 말이야. 무슨 편이? 그렇지. 청색 편이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일 거라고. 자, 도플러 효과를 이용한 방법이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수직일 때는 안 된다 그랬지. 수직이면 중심별도 우리가 보기에는 위아래로 흔들려. 거리 변화가 생겨 안 생겨? 거리 변화가 안 생기다 보니까 그때는 이용할 수가 없다. 없다니까 맞는 말이야.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커지면, 이 얘기 뭐냐면 행성이 여기서 도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이렇게 돌게 되면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주기는 길어질까요? 당연히 길어지지. 왜? 이 중심별과 행성의 공통 질량 중심, 여기 쌤이 점 찍은 자리, 여기 공전 주기는 무조건 동일하단 말이야. 근데 행성이 더 멀리서 돌면 이 여기 x표 침대를 도는데 궤도가 기니까, 거리 자체가 기니까 공전 주기가 길어질 거고, 따라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 주기, 이것도 공전 주기랑 마찬가지니까 길어지겠지.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갑시다. 3번. 그림은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 나란.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 행성이 A에 위치할 때, A에 위치하면 뭐야? 이 앞을 지나서 이제 쭉 멀어지고 있는 중이야. 행성이 멀어지고 있으면 중심별은 가까워지고 있는 중일 거란 말이야. 행성하고 반대니까. 나타난다면은 청색 편이가 나타나야지. 그치? 행성은 이제 요 점을 찍고 점점 멀어지는 중이고, 중심별은 아마 살짝 가까워지는 중일 거라. 행성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은 더 어두워? 아니지. 별 티 안 나겠지. 행성의 반지름이 작으면 가리는 면적이 줄어드니까. 그죠? 응?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행성의 공전 궤도면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난 주기는 길어진다. 자, 볼까요, 여기? 아하, 미안. 일단 디귿은 틀렸어. 행성의 공전 궤도 반지름이 작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난 주기는 짧아지겠지. 더 빨리 도니까. 그럼 답이 없냐? 답이 있는데 쌤이 잘못 봤지. 요거 지워버릴게. 잘 봐. 지구가 이쪽에 있네. 지구가 이쪽에서 보니까 행성은 지금 이쪽, 여기가 아니라 행성은 지금 지구에 행성이 가까워지는 중이야. 지구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중심별은 어떻게 되겠어? 멀어지는 중이겠네요. 그죠? 기억 맞았죠? 정답 1번이 되겠네. 그러니까 지구 위치를 꼭 확인하고 갑시다. 선생님도 지금 이거 지구 위치를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쪽이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어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던 거야. 정답은 1번. 1번. 자, 문제 4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최근까지 발견된 외계 행성의 공전궤도 반지름과 질량을 탐사해서 자, 구분에 따라 나타낸 거래입니다. 그죠? 이런 거 나오면 쌤 뭐 하나 그랬냐? 가로축에 1, 세로축에 1 찾아가지고 선 하나 쫙, 선 하나 쫙 긋고 나서 문제를 풀으란 말이야. 행성을 직접 촬영하는 방법은 X, 기타에 포함한다. 시선 속도 변화, 식현상, 미세 중력 렌즈 아니면 나머지 기타에 포함되겠지 뭐. 그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발견된 행성은 대부분 중력에 의한 빛의 굴절 현상을 이용한 거다. 이게 미세 중력 렌즈, 미세 중력 렌즈 현상 이용한 거냐. 미세 중력 렌즈는 이게 지금 세모 찍힌 거거든. 세모 점 찍힌 거 여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여기 뭐 하나, 둘, 뭐 셋, 넷, 한 10대 개? 그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란 말 쓸 수는 없겠네. 그지?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 그럼 식현상을 이용하여 확인한 거.
점점점점 행성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지구보다 작은 거. 이세 식현상에 의한 점들 대부분 다 이쪽에 몰려 있죠? 그럼 맞는 말이 되겠네요. 정답은 기억 디귿.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이 영상 볼 때 좀 확대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 179쪽입니다. 현재 생명 가능지대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듯이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에 따른 주계열성 그 다음에 질량에 따른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거다. 응? 생명 가능지대는 무조건 100도에서부터 0도씨 사이 물이 뭔 상태?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범위라 그랬고요. 그죠? 지금 보니까 중심별의 질량이 클수록 생명 가능지대 폭이 어때? 중심별의 질량 여긴 요 정도라고 치면 여기 조금 더 넓어졌고 그림 왜 이렇게 깔끔하지 않냐? 이쪽은 더 넓어져야 돼요. 더 멀리서 넓게 만들어진다는 거 기억을 하고 계세요. 기억 맞는 말이고요. 생명 가능지대에 있는 모든 행성의 생명체 물이 액체 상태로 존재한다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전제고 그 나머지 뭐 다양한 이유 뭐 대기가 있어야 된다든지 위성이 있어야 된다든지 자기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또 있어야 된다고 모든 틀렸어. 달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달도 이 지구 주변에 있는 거니까 생명 가능지대 바깥쪽은 아니지. 바깥쪽은 아니란 말이야. 그지? 근데 이제 뭐 다양한 이유, 뭐 대기가 없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이겠지. 정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은 뭐 이게 뭐 깔끔하냐?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과 같은 뭐 같은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과 같은 어느 외계행성계에서 생명체가 탄생하고 다양하게 진화하기 유리한 조건으로 오른 거. 오존층 있으면 고맙겠지. 자기장 있으면 고맙겠지. 다 보호막 아니야. 행성이 생명 가능지대에 머무른 시간이 길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중심별의 수명이 길다. 이거랑 연결되는 거지? 당연하지. 지구도 지구상에 고등 생명체가 생기기까지는 지구 탄생 이후에 거의 40억 년 이상 지난 시점에서였단 말이야.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생명 가능지대에 위치한 어느 외계 행성이 중심별 주위를 공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행성이 한 개고 동주기자전을 한대. 동주기자전.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중심별에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뭐가 된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중력에 이끌린 거야. 중력에 이끌리다 보니까 자전주기랑 공전주기가 이 주변 한 바퀴 삥 도는데 하루 걸리면 자기 스스로들도 하루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낮은 영원히 낮이고 그러니까 이 별을 향한 쪽은 늘 향한 쪽이고 밤은 영원히 밤이라는 거지. 생명체가 존재하기 쉽지는 않겠죠. 행성의 낮과 밤의 변화가 없어서 생명체가 살기 어렵다. 오케이. 중심별의 질량이 태양에 비해 큰 경우보다 작은 경우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생명 가능지대가 되는데 아주 가까이서 생명 가능지대가 만들어지려면 태양보다 질량이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죠. 작을수록 앞쪽에서 좁게 만들어진댔으니까. 중심별이 공통질량 중심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주기와 행성의 자전주기는 같습니까? 이게 동주기자전의 의미란 말이야. 정답은 5번이 되겠죠. 자, 8번으로 바로 갑시다. 이거 좀 암기하는 건데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용하여 코로나 그래프로 중심별의 빛을 차단한 상태에서 외계행성을 직접 찾는다. 중요한 건 행성은 스스로 빛을 못 내. 지구와 같은 행성은 가시광선에 해당되는 게 거의 없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 온도가 낮잖아. 따라서 적외선이란 말이야. 지구도 지구 복사 에너지 뿜어낼 때 적외선을 뿜어내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죠? 표면 온도가 낮으니까. ATA 망원경을 이용하여 외계 행성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찾거나
지적 생명체. 외계에서부터 오는 신호라는 거 이건 전파잖아, 전파. 그죠? 전파. 외계 행성이니까 가시광선이 오기 힘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 망원경으로 중심별의 주기적인 밝기 변화를 이용한다 그러면 밝기니까는 뭐 식현상이겠지 뭐. 식현상에 의한 건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가시광선. 그럼 정답 몇 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뒤 이어서 올라가는 강의는 이제 10강에 있는 문제가 될 거예요.